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이미선입니다. 살면서 참 바빴습니다. 젊은 시절엔 저희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어느새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고 저도 이제 조금은 여유로워질 법한 나이인데 갈등이 끝이 없네요. 며느리가 첫 명절에 시댁에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병실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또 아들과 딸 사이에도 돈 문제가 생겨 이래저래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은 갈등과 그로 인해 느꼈던 제 마음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부모님 밑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참 따뜻한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그때 배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다짐을 했고 그 믿음대로 살아왔지요.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알아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지만 결혼 초반에는 고생도 참 많았어요.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작은 가게를 열고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묵묵히 제 옆을 지켜줬고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정직하게 운영했는데 저희를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렇게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쁨도 많았어요. 아들은 의젓하게 자라나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었고 딸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처럼 화려하거나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제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만큼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가끔은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식들이 겪는 고생이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저 시골에 있는 엄마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들이 걱정되고 또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며느리가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잘 몰랐지만 병문안을 가서 병실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감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점점 저와 남편의 곁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그간 느껴온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 속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명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저는 며느리가 이번엔 꼭 오겠거니 하고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아직 서로 간에 쌓인 정은 부족할지라도 가족끼리의 정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는 법이잖아요.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기를 바라며 차근차근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명절에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자니 아들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병원 입원이라니 마치 명절을 피하려고 일부러 일정을 잡은 것만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애써 마음 깊이 묻어두고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당일 저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병실에서라도 잠시 명절의 정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뜻밖의 광경이었어요.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아들까지 모여 병실 안에서 족발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다 보니 며느리가 저희를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모습이 왠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억눌려왔던 서운함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거라면 조용히 휴식을 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명절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가까스로 웃으며 그래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즐겁게 있으니 다행이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명절을 피해 병원에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고 그럴수록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아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손주의 돌잔치에서 딸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예쁜 꽃 장식을 마련해 주었는데 정산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딸은 제게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커져서 돌잔치 후에도 서로의 얼굴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SNS에 명절이 너무 불편했다며 시댁 방문에 대한 불만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그냥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그저 두 아이가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이젠 제가 무언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지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부부와 딸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한동안 며느리와의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더 얽히고 꼬이는 듯 했어요. 명절과 돌잔치 문제로 시작된 가족 내 갈등이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시작한 거지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딸 사이의 정산 문제가 터졌을 때 딸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돌잔치에 딸이 손수 마련한 꽃 장식은 참 예뻤고 손주 돌잔치가 화사하게 빛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딸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딸은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해 정산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 부분을 조금 가볍게 여긴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오빠 지난번 돌잔치 때 쓴 꽃 장식비 정산은 언제쯤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은 다소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잠깐만 지금 당장은 좀 빠듯해서 나중에 줄게. 아들의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동생 입장에서 큰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딸은 무겁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산 문제로 마음의 거리가 생겨난 딸과 아들 부부의 상황은 그 이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만의 불편한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SNS에 명절에 있었던 일을 올렸고 그 글을 본 딸과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댁에 가는 명절은 매번 피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결국 병원 입원까지 해야만 했다는 글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명절에는 아무리 해도 나만 힘든 것 같아라는 투정까지 적혀 있었지요. 딸은 그 글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그 글을 보여주더군요. 딸은 화가 나면서도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도 언니지만 오빠도 너무하잖아.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SNS에는 자기 입장을 쓰고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는 딸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그녀를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운한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면 되지 않겠니? 하지만 그 순간 저 또한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다는 사실에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에서 본 그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아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며느리에게 명절 때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며느리에게 병실에서 술을 마신 일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길 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집보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시댁을 생각하지 않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참으로 서운함이 컸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 점차 악화되고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고 딸 역시 가족 간의 불신이 깊어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아들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 딸 사이의 균열이 깊어지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작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이지만 가족이라서 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풀 방법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 간의 갈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갉아먹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저와 아들 부부 그리고 딸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계속되었고 이제는 식구들끼리 함께 모이는 자리도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것 같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풀어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늦은 밤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는 딸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오빠랑 언니한테 내 마음도 전해주고 싶고 오빠도 가족이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한 번 나서서 오빠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딸의 말처럼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는 건 이제 어머니로서 제 몫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다음날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전화 속에서 아들에게 차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요즘 너희 둘과 딸 사이에 너무 많은 오해와 감정들이 쌓이고 있어. 이렇게 계속 지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지 않니?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흥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저한테 말하길 항상 시댁의 기대에 맞추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거든요. 엄마와 딸의 기대를 맞추려 하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역할이나 기대가 며느리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명절 준비나 가족 행사는 꼭 다 함께 하는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석하게 하자꾸나. 가족은 서로 맞추며 살아가는 거니까 말이야. 아들은 제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그의 진심을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며느리와 딸을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서운했던 점과 오해를 차근차근 꺼내며 풀어가던 중 며느리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딸 역시 자신의 요구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지 한 발 물러나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끼리 너무 많은 기대나 역할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과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었죠. 가족이란 서로에게 기대고 이해해주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절 준비도 함께 나누어하며 서로가 힘들지 않도록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히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 하나로도 저는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함께 맞춰가려는 노력과 진심이 쌓여가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하고 오해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젠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명절 때 우리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친정도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니 훨씬 더 편하게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왜 그토록 고집스러웠는지, 왜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걸 몰랐는지 저도 가끔 웃음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갈등이라는 건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느꼈어요. 이젠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더 이상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가족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간의 상처가 있다면 조금씩 풀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나은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